예산 검토를 하면 오타 이런 거는 줄일 수가 있는데 행정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다른 분이 그러세요. 어머님 그 뭐 오타 그거 몇 자 가지고 뭐 그러세요. 저는 그 오타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만큼 관심이 적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어머님들께서도 그런 거를 한번 보시고 좀 어머님들 먼저가 꼼꼼하게 챙겨보시면 그것도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될 텐데요. 제가 이제 이거를 하면서 의원님들께 뭐 이렇게 예산을 검토하라 뭐 이렇게 필요한 부분도 많이 해주시겠지만 의원님들은 지금 의원님들 제일 필요하신 게 뭐예요? 의정 활동을 하시면서 조례야. 조례야. 네? 어? 도움? 실무도움이죠. 의원님 절대 실무도움은요. 제일 필요한데 우리 울주군 같은 경우 생각해 보세요. 시도 마찬가지로 시는 상임위 딱 2개만 하죠. 울주군은 1조 예산을 가지고 1조 5250 1조 827억 작년 2018년 당초 예산이 그런데 그걸 하려면 우리는 사업이 너무 많아요. 시는 배정을 해주면 되지만 울주군은 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느낀 게 국회의원은 비서가 9명이에요. 시의원님들, 구의원님들 비서가 1명씩이라도 필요해요. 제가 그래서 뒤에 여기 적어놨습니다. 뒤에 보면 경기도는요 도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보조 사무보조원을 모집을 해서 해요. 하루 일당 8만원 인당 주고. 그러면 의원님들은 자료도 도움도 필요하지만 자료를 할 때 아까 뭘 찾아봐야 되는지 그걸 본인이 다 못 찾거든요. 그런 도움이 필요해요. 시는 적어도 저런 사무보조원 같은 경우도 둘 수 있다라고 의원님들께서 좀 해주시면 좋겠고, 시의회에서 이번에 그 자문위원을 구성해서 하더라고요. 근데 그 자문위원도 보통 보면 모집을 할 때 다들 보통 들어가신 분을 추천을 어떻게 해주냐면 교수 이런 분들 해주세요. 그런 분들은 의원님들이 정책적으로 자문해 주실 일이 저는 크게 많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 담당 우리 일반 민원인들 중에서도 일반인들 중에서도 의원님들이 정책 자문해 주실 분도 많거든요. 이런 게 필요하다고 그 정책 자문위원을 2년씩 하는 게 아니고 1년씩 로테이션을 해야 의원님들이 받아들이는 게 많으세요. 저는 그랬습니다. 의정 활동을 하면서 제일 필요했던 게 누가 내한테 뭐가 문제 있는지를 좀 알려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알려줬으면 좋은데 그걸 해주실 수 있는 분들이 없거든요. 의원님들이 이 자료 보고 문제 찾는 거는 엄청 힘들어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누군가가 해줘야 되는데 그걸 누가 해주겠어요? 내가 많이 다녀야 들어요. 제 같은 경우는 담당 그 부서 계장님들하고 식사를 잘 합니다. 그러면 계장님들이 남자 계장님들은 그때 설명을 막 해주시고 술이 취하면 의원님 절대 말하시면 안 되고요. 의원님한테만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러면서 이야기를 해주시거든요. 그러고 본인들은 시간이 지나면 모르세요. 잘 술 드셨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처럼 담당 공무원들을 불러서 물어보세요. 과장님 부르시지 말고 어떤 의원님들이 이러세요. 뭐 우리가 계장들하고 이야기하노 이러시거든요. 네, 의원님들이 누구하고 이야기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사업을 어떻게 잘 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럼 그 사업을 제일 잘하는 게 누구냐면 주무관이에요. 계장님도 아니고. 그러면 내가 뭐 아까 청소년 해피문화센터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러면 그 담당 주무관을 처음에 먼저 부르세요. 나 이거 잘 모르는데 이게 어떻게 돼? 문제가 뭐 있어? 이렇게 물으면은요. 요즘은 주무관님 정도 되면은요. 위에 눈치 잘 안 봅니다. 바로 이야기합니다. 문제가 있는 건 문제가 있다고. 그 대신 의원님들이 그걸 절대로 이 사람들이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세요. 그것만 잘해주시고 하면 공무원이 언제든지 와서 해결해주고, 그 다음에 공무원들도 하다 보면 자기는 하기 싫은데 위에서 하라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문제들도 많거든요. 그게 제일 문제가 많이 돼요. 그러면 다음에 와서 제 같은 경우에 의원님 이거 문제가 있는데 하면 안 되는데 자꾸 예산을 올려 이러면 알았어요. 제가 삭감해드리고 제가 문제를 이의를 제기해드릴게요. 이러면 공무원이 엄청 좋아합니다. 왜? 회의석상에서는 뭐 제가 그 주무관하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계장님은 과장님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니면 과장님 미리 불러서 과장님 제가 이거 질의할 건데 실타를 좀 할 겁니다. 죄송하지만 이해해 주세요. 이러면 과장님들도 그 문제가 있는 거는 위에서 시키는 거지 본인들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공무원 활용을 잘 하시면 좋을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문제도 공무원 안에 있고요. 그걸 감추려고 하는 것도 공무원 안에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하고 유대관계를 잘 하세요. 뭐 요즘은 뭐 비싼 밥을 먹어서 좋은 거 아니잖아요. 나가면 국밥도 한 그릇 먹으면 돈 얼마 안 해요. 의원님들 의정비 받아서 그거 하시기 힘드시겠지만 그 정도 하시면 의정 활동이 편하세요. 그래서 그런 것 좀 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의원님들이 제일 중요한 건 조례인데요. 조례는 발의하기가 엄청 어렵고요. 힘들고, 그 다음에 그 조례를 시행하는 게 더 어려워요. 보통 보면 의원님들이 조례를 제정을 하는 거는
잘 안 되는 거, 돈 예산 별로 안 들어가는 걸 합니다. 근데 자치단체장은 사업을 하잖아요. 그럼 의원님들도 그 사업에 관련해서 내가 이런 게 우리 지역에 있으면 좋겠다는 사업에 관련된 조례를 하시고 그 예산을 배정을 받으시면 돼요. 그러면 담당 공무원 같은 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안 들으신 분 계셔서 말씀드릴게요. 한 사례를 들면 제가 울주군에 로컬푸드 지원 조례를 했어요. 그러면 담당 공무원이 우리 군수님 공약 전에 있던 군수님 공약 안에 그게 있었어요. 근데 시행을 안 하고 있다고 우리가 한다 하니까 담당 부서에서 뭐냐면 이거는 의원님들이 발의하시면 안 됩니다. 담당 부서에서 하겠습니다. 이래요. 시는 이제 공무원들이 가끔 와서 그 조례를 이런 걸 하세요라고 던져주기도 합니다. 근데 구군은 잘 안 그러거든요. 그러면 의원들이 제일 권한이 조례를 제정하는 건데 그걸 의원이 하겠다는 걸 왜 담당 부서에서 뺏어갑니까? 그러면 뭐라 하냐면 의원이 발의해 놓으면 담당 부서에서 좀 그게 의욕이 없으면 못합니다. 예산도 배정 안 해주면 못합니다. 그럼 의원은 조례를 제정을 해놓고 그 담당 부서가 예산을 잘 배정할 수 있도록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게 의원이지. 조례만 해놓고 아무것도 없는 의원님들이 대부분 조례한 게 실행 안 되는 조례들이 엄청 많습니다. 한 10건 하면 그 중에 한 8건은 실행 안 되는 거. 그냥 조례로만 있는 거, 존재하는 거. 그 다음에 누군가가 불편해서 이런 조례를 바꾸는 거.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의원님들께서도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나는 이런 걸 꼭 해보고 싶어 하는 것들이 있으실 거잖아요. 그런 것들에 관해서 조례를 제정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희 담당 전문위원실에 조례 뭐가 우리한테 좋을지 갖다 주세요 이러면은 한 몇백 개 갖다 줍니다. 이만큼 받아왔어요, 근데 그거를 보고 제가 저한테 맞는 거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냥 그 다음에 이제 여러 사람을 만나면 의원님 이런 게 필요하니까 한번 해보세요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걸 또 들고 가면 담당 부서에서 맞니 안 맞니 이런 것들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도 그러고 이제 박연서 의원님께서 개정을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의원님이 개정하시는 건 엄청 어렵고요. 의원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명분 없는 일은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 명분을 가지려면 본인 철학이 분명히 필요하시거든요. 그래서 명분을 가지시고 꼭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명분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면 밀어붙이세요. 혼자 힘이 부족하다 생각하시면 옆에 의원님 같이 가시면 됩니다. 상임위가 같으시면 상임위 의원님들도 하고 협의를 해서 의원이 해놓고 조례를 제정을 했는데 담당 부서에서 이걸 잘 안 하려고 한다. 그러면 의원님들끼리 모으셔가지고 하도록 밀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은 각자 개개인의 기관이기도 하지만 혼자서는 힘이 너무 약해요. 그래서 몇 분만 모이시면 엄청난 힘을 발휘하실 수가 있거든요. 어떤 분은 제가 처음에도 그랬는데 의원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엄청 대단하신 분들이세요. 의원님들이 하실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으시기 때문에 그런 걸 좀 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제 나름대로 한번 보고 의원님들께서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현재 논란이 많이 되거나 타 지자체에 이런 관련해서 조례를 제정을 하려고 움직이는 거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국립병원 유치, 울주군도 마찬가지지만 다 마찬가지로 하시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결의문을 내시면 되거든요. 우리 울주군 같은 경우 의원님들끼리 모아서 국립병원 유치 결의문 이렇게 해서 내시면 되고, 남구 의원님들 같은 경우 이렇게 협의가 잘 되시니까, 단합이 잘 되시니까 하시기 좋을 거예요. 남구 같은 경우에는 이거 뭐지? 화력발전 지역자율시설대 개정을 촉구하는 결의문 이렇게 해서 야암동인가? 이 화력발전이 어디죠? 야암동인가? 서남동인가? 그 지역구에 계신 의원님이 주축으로 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여기 안전 이런 거 좋아하시는 의원님들은 안전한 남구 만들기, 사람이 먼저 안전한 남구 만들기, 결의문은 의원님들끼리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이런 걸 하자라고 밀어붙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 의원님 한 분 한 분마다 조금씩 관심 있는 사항들을 하셔서 결의문 내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동구 의원님들 안 계신데 동구 같은 경우 제일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이런 동구 같은 경우 해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요거는 자료 보다가 보니까 있던데 어린이 방독면 구입 보급해서 있는데요. 지금 시에 보면 방독면 보급 사업이라든지 민방위 글자가 잘 나오고 방독면 지급회가 시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하실 때 방독면 지급을 그냥 일반인들이 때문에 하지 말고 지금 아이들이나 이런 부분에 방독면 지급이 돼야 그 아이들이 먼저 그게 대한 개념도 가지고 인지도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예산이 크게 안 될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하실 수 있도록, 아니면 조례가 있으면 이런 걸 개정을 하든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됐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지자체 하고 있는 조례, 그 다음에 조금 이슈화가 되고 있는 조례입니다. 그래서 요거 예산 집행 실명제 조례 요것도 많이 하고 있던데요. 요거 그 다음에 이제 남구 같은 경우에는 대기 환경, 요거는 시에서 하시면 좋을 겁니다. 경기도에 이제 대기 환경 관련 조례들이 여러 가지가 있던데 거기 관련 기본 조례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부산시에서 처음으로 2018년도에 워라벨 조례 했는데 요거는 여성 의원님들이 하시면 좀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여성 친화도시는 뭐 중구나 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다 지정이 되어 있는데 아직 울산에는 아동 친화도시는 없고, 그 다음에 이게 노인 보호구역 지정 조례 요거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린이 보호구역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저희가 노인 보호구역은 잘 없고, 그 다음에 경로당이나 이런 곳 주변에 이제 남구 같은 경우는 잘 모르겠는데 저희 울주군 같은 경우는 경로당이 이렇게 외딴 곳에 있는 곳이 많아요. 그래서 경로당 앞에 같은데 이런데 그 노인 보호구역으로 좀 지정해 주시면 좋겠고. 남구 같은 경우는 복지관 같은데 그렇게 되어 있고. 아, 그래요? 그래서 남구나 뭐 이런데 시내는 조금 덜한데 아마 울주군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좀 그렇게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청년 젊은 이제 의원님들께서 많으시니까 청년 친화도시 기본조례 이런 것도 요 다른 지역 광주에는 보니까 주민 발의로 해가지고 조례안이 돼 있던데요. 그러니까 젊은 의원님들께서는 이런 것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전라남도에서 처음으로 돼 있던 청년 사회 민간 협의회 조례, 이것도 2018년 6월에 이제 전국에 처음으로 돼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하실 수 있고, 여성 의원님들이 여성 건강 기본조례, 그 다음에 저희가 요거는 이제 용역을 하면서 나왔던 부분들인데요. 자치경찰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시민주권, 그 다음에 전국적으로 제일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 저감하는 지원조례, 그 관련해서 조례가 있어야 예산을 배정을 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 그 다음에 여기 시에는 의정자문위원회가 되어 있던데요. 이런 것들도 의정자문위원회를 해놓으면 제가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교수님들이 해놓으면 교수님들이 이걸 보고 살펴봐 주지는 않습니다. 그냥 어떤 정책을 하라, 이걸 하라 이렇게 그냥 글로만 책에 있는 대로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일반 주민들을 직접적으로 그 자문으로 좀 모시면 의원님들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이런 거 문제가 있더라고 봐줄 수 있는 분도 계시고요. 이런 거에 대해서 본인들이 자문위원회를 구성해놓고 그 오면 자문위원회 수당을 주게 되면 그 사람이 와서 뭐라도 하나 알려주고 갑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은 그게 엄청나게 도움이 되거든요. 자문위원이 10분 같으면 의원님들 벌써 10개의 뭐 조례나 정책들이 개발이 되잖아요. 그런 것들은 좀 좋지 않을까 하고, 그 다음에 행복증진 조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하실 때 엄청 힘듭니다. 그렇죠? 지금은 더 힘드시죠. 결산해야죠. 추경해야죠. 행정사무감사 하셔야죠. 그 다음에 당초예산 하셔야죠. 지금부터 한 3개월 동안 안에 그 모든 일들을 다 하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의원님들 처음 하시면 뭘 해야 되는지 몰라서 덜 힘드실 거고요. 내년이나 내후년쯤 되면 엄청 힘드세요. 왜? 이제 뭔가를 하고 싶고 뭔가를 아니까 더 잘해야 되겠고 더 많이 해야 되는데 그걸 혼자서 공부하시기가 이거 엄청 힘들어요. 의원님들 생각해보세요. 지금 이제 뭐 얼마 안 되셨지만 업무 보고 받으시고 행사 다니시고 그 다음에 뭐 민원 해결하러 다니시고 의원 나와서 공부하실 수 있는 시간 얼마 없어요. 엄청 열심히 하시는 분도 하루에 한 2-3시간 하기 어려우실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누군가가 옆에서 자문해 주시는 분이 필요하고 의원님들끼리도 서로 예? 그러니까 지금은 왜 그러냐면 모르기 때문에 더 못하시거든요. 뭔가 공부를 하고 싶은데 뭐 의원님이 전화 오셨어요. 책을 펴놓고 봤는데 뭘 봐야 될지를 모르시겠대요. 책은 너무 많고 한데.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앞에부터 한 줄 한번 살펴보시고 뒤에 한번 동그라미 쳐보시고 하다 보면 보입니다. 그 대신 단 맨 앞장부터 보세요. 대부분 의원님들이 뭐 보느냐면 내가 관심 있는 사업만 이지 딱 붙여놓은 거 저것만 보시거든요. 근데 앞 뒷장에 보면 앞에 총칙이 있고 뭐 총괄적인 게 있고 뒤에 부수적인 게 명시 2월 4고 2월부터 시작해서 계속부 사업까지 다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잘 안 보시거든요. 그래서 보시고 의원님들께서 제가 부족하지만 혹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화 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일단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모르는 거는 찾아서도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빠르게 제가 진행하면서 의원들 시간이 없으실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너무 많고요. 해드릴 수 있는 시간은 한정이 돼 있고 이래서 제가 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거 제가 좋아하는 말입니다. 터닝 포인트, 티핑 포인트에서 의원님들께서 의원이 되신 거는 터닝 포인트 벌써 하셨습니다. 그러면 티핑 포인트는 잘 하셔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잘 하실지 뭐 언제 잘 하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오늘 이 시간이 의원님들께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공부하실 수 있는 시간 그리고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4년 의정 활동을 열심히 잘 하실 수 있고 멋진 의원님들이 되실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